ICT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ICT 발전 대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통신정책학회 김상택 학회장님께서 개사를 해주시겠습니다. ICT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1984년에 엠스 방식의 차량 전화 서비스가 처음 도입돼서 이동전화 서비스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올해가 이동통신 도입 30주년이 되죠. 1996년에는 세계 최초 CDMA를 상용화했고요. 그 이후에도 많은 세계 최초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 하나만 더 들자면 2013년에는 LPA를 상용화했고요. 그것도 세계 최초입니다. 이렇게 세계 최초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전 세계 이동통신의 발전을 이끌어왔습니다. 지난 30년간의 이동통신 서비스는 소비자들의 삶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었고요. 네트워크, 단말기, 그리고 장비, 플랫폼 등 관련 생태계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고요. 또 우리나라는 이를 통해서 ICT 관련 세계 최강국 중에 하나로 부여했습니다. 이런 발전이 가능했던 것은 산학연관이 모두 각자의 맡은 바 임무에 충실히 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수많은 학자들이 다른 정책을 세우며 도왔고요. 또 과학자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정보 관련은 혁신적인 정책 결정하고 거기에 따른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었고요. 기업체에서는 이런 기술과 정책을 현실화시켰을 뿐 아니라 더욱 발전시켜서 결국 세계 이동통신 산업의 선도적인 지위를 우리나라가 차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동통신 산업의 눈부신 발전은 정보통신 산업의 도약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정보통신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높아졌고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GDP의 약 10%를 차지했습니다. 유무선 통신기기 수출액은 273억 달러로요. CDMA 상용화 첫 해인 96년과 비교하면 14배 이상 늘어난 기하적인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지난 30년이고요. 앞으로 30년을 보면 어떻게 될지 모든 영역에서 눈부신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누구의 생각도 많은 놀라운 세상이 실현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ICT 산업의 미래라고 이야기하는 사물 인터넷, IoT가 현실화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대부분의 물건들이 서로 연결돼서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기술을 이 사물 인터넷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에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사물 간에 서로 통신하는 광경을 얼마든지 볼 수 있고요. 또 운전자 없이도 안전하게 운전하는 무인 자동차가 좋은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거기에 있는 CCTV라든지 아니면 어느 건물에 있는 CCTV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주는 그런 세계로 현실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동통신 30주년을 기념해서요. 지난 3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30년을 전망해보는 의미 있는 토론회에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기조연설을 맡아주시는 전국 SK텔레콤의 하성민 사장님 그리고 이명호 부원장님 그리고 토론 세션의 사회를 맡아주시는 장석훈 교수님 그리고 발표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요. 오늘 토론회가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향후 30년에 초석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순서로 기조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SK텔레콤 하성민 대표님을 모시고 새로운 30년 SK텔레콤의 지향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성민 대표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좀 뭐라 그럴까 좀 전에 이제 이 참석하신 우리 교수님들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만 조금은 지루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어떻게든 우리 이제 이동통신 사업 그리고 ICT 산업에서 앞으로 어떤 현상이 좀 벌어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보면 이제 지난 30년을 저도 이제 자료를 발표하게 공부를 좀 해봤는데 지난 30년이 꽤 많은 일이 있었고 앞으로 30년이 어떨까라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굉장히 많은 난상이나 그렇죠 생각이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일단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제 의미 있는 이런 자리에 발표기를 주신 김창택 정보통신 정책학회장님하고 그리고 노영규 IT 고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바쁘신 중에서 코로나에 참석해 주신 유명호 시스템 원장님 그리고 여러분들께 그리고 기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사실 창립 30주년을 맞은 우리 SK텔레콤이 앞으로 30년을 어떻게 준비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30분 정도 드릴 요즘엔 조금 긴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또 말씀을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난 30년은 이제 저는 그 성과에 들어갔습니다. 그걸 재조명을 좀 해보고 앞으로 30년 성공을 위해서 ICT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미 있는 점을 파악하기 위해 기대되고 또 발표 또한 하고자 합니다. 사실 요즘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산업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산업계 전체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우리 교수님이나 학회장님이나 이런 분이 훨씬 더 잘 알고 나타나는데 제가 이 말을 드리기는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만 아무쪼록 좀 이담아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이동통신 30년의 성과와 그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함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해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30년 전입니다. 1984년이죠. 대한민국 이동통신이 개막한 뒤에 우리 이동통신 역사는 세계 최고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저희 SK텔레콤은 1996년입니다. 저희 보시다시피 1996년에 세계 최초로 CDMA를 상용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입니다. 3세대 서비스를 또 세계 최초로 성공했고 그 2006년도입니다. 3.5세대죠. 3.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시작을 했습니다. 또 가까운 2013년도에 세계 최초 LTE를 상용화할까지 대한민국 이동통신 산업은 전 세계 통신 산업을 선도하고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주도해 왔습니다.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는 네트워크 품질에서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2월달입니다. 작년 2월달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2012년도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를 보게 되면 국내 음성통화 성공률 그리고 데이터 전송률을 모두 S등급을 받았습니다. S등급은 매우 우수하다는 겁니다. 성공률이 97.5% 이상입니다. 사실 보면 97.5%라기보다는 99%에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방식 측정을 해보면 도쿄, 홍콩, 뉴욕 이런 대도시들이죠. 해외 6대 대도시 분류는 B등급입니다. B등급이라 그러면 한 95% 수준. 사실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출장을 가시는 여행을 가셔서 경험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전화가 잘 안 되죠. 네, 또한 지금 작년 미래정보학부가 발표한 2013년도 통신서비스 이제 품질평가를 보면 데이터 속도입니다. 데이터 속도는 해외 7대 대도시보다도 다운로드는 1.4배, 다운로드는 1.6배 정도 더 빠른 수준입니다. 이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바탕으로 해서 불과 30년 만에 휴대폰 보급률이 지금 110% 육박을 해 있습니다. 지난 30년 전 1984년도 말에 카본가입 2,600명이었다고 합니다. 2,600명이었는데 지금 1998년입니다. 1998년에 1,000만 명, 1999년에 1년 만에 2,000만 명이 됐습니다. 지금은
110% 수준 5,468만 명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률도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말에 아직 안 나왔었는데 2012년도 말에 67%인데 사실은 80~90% 이상 늘어나고 있다고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 30년의 이동통신 산업의 발전은 국민의 라이프 스타일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감히 자부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이용 과거 공중통화 중심에서 SMS, 이메일, 웹서핑 등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거쳐서 스마트 기반의 생활 편의 서비스로 진화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업무 수행이나 정보 소프트, 여가 활용, 사이트 소통 등이 일상화되고 있고 원하는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이름과 스마트 라이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헬스케어, 교육, 보안 등 다양한 산업 분야가 ICT와 접목이 되고 또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 일상화되면서 이동통신의 가치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발전을 거듭해온 우리 국내 이동통신 산업은 감히 국민 국가 경제에도 크게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IT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ICT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157개국 중에서 4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점수를 측정하면 10점 만점에 약 8.50점 됩니다. 조사 대상이 157개 국가 정도는 거기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가 항목을 보면 ICT 활용 분야가 단연 1위고요. 이용도도 2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또 이제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라든지 2014년도에 있었던 세계 지적재산도 기구의 ICT 인프라 평가 이런 데서 당연히 세계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강국 자타가 공인하는 정보통신 강국이라고 자부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동통신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반열에 오를 때는 중요한 배경은 사실 최고 수준의 꾸준한 설비 투자가 있었습니다.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매년 수조 원대에 달하는 대규모 설비 투자를 통해서 국내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수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통신 3사의 작년 설비 투자액은 약 7조 2천억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매출액 대비 투자 비중이 3위 수준입니다. 이렇게 비약적인 매도 발전에 기반해서 작년 대한민국 통신 서비스의 GDP 기여도는 OECD 국가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통신기기와 네트워크 장비업체 매출 규모 또한 2012년도 기준으로 261억에 달하는 세계 2위 순위입니다. 우선 네트워크 인프라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통신기기와 네트워크 장비 분야 그리고 연관사업 성장을 견인을 하면서 더욱 강건한 ICT 생태계를 생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타 산업과 달리 우리 이동통신 산업은 서비스 사업자의 설비 투자와 내수시장 확대가 통신 장비업계의 글로벌 경쟁력과도 직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 최고의 통신 인프라는 특히 국내 반발기 제조사에게도 안정적인 내수시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테스트 베드로도 기능을 해서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반발기 제조사의 기술력은 1999년 세계 최초 CDMA 상용화를 기초로 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에 근래 LTE 어드밴스 이어지는 이동통신 네트워크 발전의 기준으로서 단말기 제조사 또한 세계 이동통신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LG전자나 삼성전자 이 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합치면 거의 절반 수준 공개 수치 잘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산업을 잠깐 보게 되면 자동차 세계 1위라고 그러죠. 그게 근간은 아우토바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다말기 산업의 발전은 세대를 앞서가는 이동통신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이동통신 산업의 눈부신 성과는 정부와 기업이 조화를 이루며 혁신을 추구한 결과입니다. 돌아보면 정부는
과감하게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기업은 정도를 있고 대규모 투자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결과 한국 ICT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 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난 30년간 저희 SK텔레콤은 멈추지 않은 변화와 혁신으로 그 과정을 함께 했음을 감히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네트워크 진화 속의 미래의 상승과 우리 산업과 사회가 어떻게 변해갈지를 전망을 작성해보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미래는 인간과 기계와 산업이 모두 연결되고 최적화돼서 사회 전체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컴퓨팅 인프라,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리고 혁신의 결합이 그 대변혁의 3대 핵심 동인으로서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흥화된 기술을 통해서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과 지식 공유체의 확립으로 인해서 다양한 분야의 혁신을 활발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 4대 핵심 트렌드가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3D 프린팅 등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먼저 IoT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모든 사물의 커넥티비티가 추가될 것입니다. 이를 연결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또 글로벌 경제를 도약시킬 수 있는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기기와 연결된 기기수가 2003년도에 한 5대 정도가 되어나갑니다. 2010년도에는 125대, 2020년도에는 500억대에 이렇게 해서 모든 기기가 다 연결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IoT가 정한 것은 비즈니스 혁신기에는 ICT와 BICT를 아우르는 고도의 컨버전스가 정말 기능이 될 것입니다. 또한 IoT는 산업과 사회의 또 다른 혁신 엔진으로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을 하게 될 것입니다. IoT를 통해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동일업계는 약 9.5조 달러, 산업간 호텔가스 4.9조 달러, 그래서 약 14조 4천억 달러, 14.4조 달러의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 창출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 빅데이터입니다.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 기업 경영의 핵심 인프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진화에 따라서 IoT, 정강경식, 인공지능 등이 핵심 패러다임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ICT 그런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저장 경영이 강조를 하고, 그리고 대용량 데이터 기술의 발전을 하면서 사실 실시간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인간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데이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에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양질의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될 것입니다. 저희 SK텔레콤은 이 빅데이터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또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트렌드입니다. 인공지능의 적용 범위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산업, 사회, 라이프 스타일 전반에 걸쳐서 대변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술과 빅데이터 인프라가 결합한 지능형 플랫폼은 향후 10년 ICT 기업의 넥스트 전장 배틀필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인공지능의 적용 범위가 확장이 되면서 기존의 산업 구조의 체질이 변화를 하고, 그리고 인간과 기계의 공존에 따라서 사회 제도나 라이프 스타일이 혁신적으로 변화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D 프린팅으로 바뀌는 미래의 상식은 산업 전망입니다. 3D 프린팅을 통해서 산업의 근간이 제조업의 디자인과 설계, 제조 과정에서 올 디지털화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래의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엄청난 속도의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디자인 설계로만 있으면 누구나 제조의 혁신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생산자는 이미 기존의 제조업체에서 디자인, 설계업체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따라서 제조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제조 유연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디지털 특성을 활용한
맞춤형 제도가 확산이 되고 유연성이 극대화됨에 따라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앞으로 새로운 30년은 ICT 기반의 핵심 기술과 인프라가 생산과 소비는 물론 사회 전반에 혁명적인 변화의 촉매로 작용을 해서 개인의 생활과 산업 분야에서 지금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변화를 촉진시킬 것입니다. 즉 ICT 기술의 발전으로 보다 안전한 세상, 그리고 보다 편리한 세상, 그리고 또 보다 자유로운 세상, 또 보다 효율적인 세상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예, 미래의 30년은 ICT 기술 진보를 통한 이러한 변화들이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우리가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예, 이것을 저는 ICT 노믹스 시대라고 정의하고자 합니다. 예, ICT 노믹스 시대는 사람과 기기, 가상과 현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모든 것이 연결된 초연결 사회입니다. 또한 인간을 이해하고 닮아가는 인텔리전스 기술이 고도화되고 그리고 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산업의 디지털화, 효율화를 촉진하는 스마트 싱크가 확산될 것입니다. 이러한 ICT의 진화와 고도화가 생활 전반의 혁신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고 산업의 진화와 융합의 선도를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19세기에 석탄과 철, 이걸 지배하는 국가가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것처럼 미래의 30년은 ICT를 선도하는 국가가 세계 경제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ICT 노믹스 시대를 맞아서 앞으로 저희 SK텔레콤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ICT 노믹스 시대를 앞당기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ICT 사업자의 요구된 역할을 새로운 가치 창조, 최적화된 가치 전달, 그리고 사회와의 가치 공유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서 첫 번째 새로운 가치 창조란 ICT가 기반 산업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상품과 가치 사슬을 만들어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두 번째, 최적화된 가치 전달이란 기술과 공급의 중심이 아니라 고객 취향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ICT 사업자는 앞서 말한 센스, 인공지능 기계, 그리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고객이 가장 쉽고 편리하게 원하는 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예,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사회의 가치 공유입니다. 말 그대로 사회와 더불어서 함께 성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새로 생겨난 부가가치를 함께 나누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구조와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 이것을 먼저 새로운 가치 창조를 가속하기 위해서는 5세대, 5G 등 4세대 네트워크와 IoT 관련 에코시스템 구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차세대 네트워크에서는 무선에서 기가급 속도를 지원함으로써 단순히 사물 연결을 넘어서서 다양한 센싱 정보들을 실시간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서 각종 하드웨어와 서비스의 주로 연결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시도들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러한 기반 하에서 저희 SK텔레콤은 새로운 상품과 가치 사슬을 형성해 나갈 것입니다. 예를 잠깐 들어드리면 과거 에너지 산업이 에너지 생성과 대체 에너지 발견에 집중을 했다면 향후 에너지 사용을 효율화하고 원하는 이와 표현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ICT를 통해서 전통적인 가치 사슬도 통합되고 분화되어서 새롭게 재편이 될 것입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ICT를 기반으로서 새롭게 창출된 가치들을 고객들에게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전달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품과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많은 빅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이를 분석해 더욱 최적화된 전달 방식을 찾아내는 것도 ICT 사업자의 과제입니다.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상황별로 적합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객이 미처 기대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 온라인, 오프라인 이용에 다양한 사업자와의 재구성을 통해서
고객에게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ICT 기술과 플랫폼을 통해서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그리고 안전하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새로운 전달 방식에 대한 고객의 신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최적화된 ICT 전달은 일회적인 제공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 사업자 간 그리고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지속적인 교감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저희 SK텔레콤은 지난 30년간 2,700만 고객분들 그리고 다양한 사업 파트너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 왔으며 이 모든 경험은 향후 새로운 전달 방식을 만들어가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ICT 노믹스의 마지막 과제입니다. 마지막 과제는 사회와 가치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저희 SK텔레콤은 이들 세 가지 방향에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ICT 발전에 따른 부작용을 줄여나가고 그리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ICT 노믹스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둘째, ICT 솔루션을 활용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과 더불어서 사회적 재난을 예방을 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 끝으로 CDMA가 새로운 에코시스템을 형성하고 우리나라가 IMF를 벗어나는 동력을 제공했던 것처럼 성장 사업 수준에 있어서 기업 파트너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ICT 노믹스 시대에서는 어느 한 사업자 노력만으로는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ICT 노믹스 시대에는 ICT 사업자 모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SK텔레콤은 대한민국 대표 ICT 기업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ICT 노믹스 시대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SK텔레콤이 당장 추구하고자 하는 주요 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CT 노믹스 시대를 위한 저희 SK텔레콤의 출발을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하고 있는 행복동행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복동행은 저희 SK텔레콤이 추구하는 가장 소중한 기업 가치이며 고객과 사회에 드리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행복동행을 실천한다는 것은 고객들이 더 많은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해드리고 완벽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새롭고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ICT 선도 사업자로서 산업을 활성화하고 융합과 동반 성장을 이끌어 ICT 생태계 육성과 사회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동행 실천이 곧 ICT 노믹스 시대를 앞당기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며 앞으로도 고객과 사회와 함께하는 행복동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복동행을 기반으로 저희 SK텔레콤은 먼저 5세대 5G 네트워크 구축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진정한 ICT 노믹스 시대는 초고속, 초연결적인 그런 네트워크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중에서 저희 SK텔레콤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5세대 5G를 시연하고 2020년까지 세계 최초의 5G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3밴드 LTE 여론에서와 같은 주파수 묶음 기술을 선도하고 그리고 초소형 개인화셀 그리고 네트워크 가상화나 지능화 등 관련 기술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점에 있어서 5G 포럼이나 3G PT 등 국내외 평준화 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서 CDMA, LTE 등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환경이 국가 경제 발전에 그렇게 큰 기여를 했던 것처럼 5G를 통해서 국내의 연관 생태계와 공간 성장을 그리고 공간 발전을 유도하고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뚝뚝 쓸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SK텔레콤은 헬스케어,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커넥티브 단말과 서비스의 연계된 모델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IoT를 더욱더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기술을 더욱 고도화해서 맞춤형 요금제, 멤버십 등 고객 혜택을 강화하고 그리고 새로운 관련 분야로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보다 다양해진 모바일 기기와 서비스가 갖게끔 빅폰이죠. 빅폰 등 근거리 네트워크를 활용한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ICT 노믹스 시대는 이렇게 고도화된 네트워크와 그리고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모두가 행복한 ICT 노믹스 시대가 되기 위해서는 빠른 변화 못지않게 바른 변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 30년을 돌아보면 속도의 발전을 그는 추구했던 시대였다면 향후 30년, 새로운 30년은 즉 ICT 노믹스 시대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ICT의 바른 변화까지 고민해야 하는 엄중한 과제가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른 ICT 노믹스 시대를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을 위해서 저희 SK텔레콤은 착한 ICT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착한 ICT 용수를 설립을 하고 그리고 착한 ICT 전국민 캠페인을 시작하겠습니다. 디지털 중독, 범죄, 정보 소외 등 ICT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ICT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와 함께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ICT 생태계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양한 외부 파트너와의 협업을 확대해서 새로운 성장을,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상생의 모델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ICT를 통한 사회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글로벌 리스타트를 고도화하고 그리고 비전 파트너와 협업할 수 있는 행복 창업센터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에도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개방의 시대에 맞춰서 농수산산업 등 1차 산업의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ICT를 활용한 스마트 농장, 양식장, 심어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ICT 노믹스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저희 SK텔레콤의 계획은 국가 경제의 활성화라는 중요한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5G, IoT, 빅데이터 관련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투자, 구축하고 다음 말부터 서비스에 이르는 ICT 생태계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미래부 자료에 따르면 5G를 통해서 2020년에서 2026년까지 생산 유발 효과가 552조, 그리고 부가가치 창출이 144조, 그리고 58만 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지능형 통합 보안, 스마트 에너지 솔루션 등 ICT 결합 융복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산업 전반에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 SK텔레콤은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넘어 선진 5개국 도약이라는 국가 경제 비전 실현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30년간 이동통신이 촉발한 모바일 혁명으로 우리는 개인의 삶과 산업 전반에서 획기적인 변화와 도약을 경험했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정보통신 강국으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향후 30년은 이런 ICT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 창출, 새로운 가치 전달, 그리고 새로운 가치 공유가 이루어져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저희 SK텔레콤은 ICT 노믹스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 5G, IoT, 빅데이터 중심의 3대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ICT 결합 융복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새로운 가치 창출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세 가지 키워드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기금 관련이고, 그리고 99.9도고, 그리고 ICT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리스 신화에 나오죠. 기금 관련.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기대에 충족되는 결과가 따라옵니다. 그게 기금 관련입니다.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ICT 노믹스 시대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올지는 아무도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기금 관련 효과처럼 우리가 꿈꾸는 모습 그대로 실현될 것이라는 믿음 그 자체가 그런 세상을 앞당길 것이라 믿어 싶지 않습니다. 1984년 돌아가보면 30년 후인 지금의 이 모습을 과연 상상해야 될 수 있겠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30년 후의 세상도 더욱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만들어 가다 보면 우리가 꿈꾸는 그 이상의 멋진 세상이 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예, 두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우리의 노력과 시도가 당장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99.9도까지는 그간 없습니다. 0.1도, 100도, 0.1도가 올라간 100도가 되어야만 흘러오는 것처럼 우리가 차근차근 노력하고 투자하다 보면 기대하는 것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ICT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I는 이노베이션, C는 코퍼레이션, T는 트랜스포메이션. 즉, 혁신과 협력, 그리고 새로운 전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세 가지 키워드를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ICT 프로그램에서는 무엇이 그리고 무엇을 새롭게 바라볼 것인가, 무엇이 또 변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전략책을 구축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할 것이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데 대한 많은 논의, 고민,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제가 좀 지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IT 산업에서 우리 국가 경제나 그러면 우리 IT 산업이 어떻게 나가야 될까,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SK텔레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조금 큰 파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저희 SK텔레콤은 아까 밝게 말씀드렸다시피 한 발짝씩 계속 움직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ICT 산업에 승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동통신 30년의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조 발표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명호 부원장님으로부터 이동통신 시장 변화와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호 부원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키스트의 이명호라고 합니다. 우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똑같은 한마음으로 우리나라 이동통신의 30주년을 축하하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부터 그 사람의 나이도 30이 되면 20이라고 해서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왔습니다. 우리나라 이동통신도 그동안 매우 역동적이고 활기찬 30년 세월 속에서 오늘날과 같이 흡수게 되었고, 또 SK텔레콤의 대표께서 방금 전에 하신 기조연설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었지만, 스마트폰이 도입된 이후에는 이동통신이 이제는 더 이상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수단만이 아니고 생활혁명을 갖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 방식의 혁명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그 다음에 성장의 중심과 경쟁의 양상, 이런 것도 변화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뭔가 이동통신의 새로운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도 이동통신의 역할이 어떻게 변했고,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통신정책의 큰 방향은 어떤 쪽으로 나가야 되는가, 그런 사항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대표님께서 과거 30년과 미래 30년에 대해서 나아갈 방향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크게 짚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비전 같은 거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는 비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혹은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뭐를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측면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이동통신 30년간의 변화를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이동통신 시장의 변화, 특히 이동통신을 둘러싼 환경이 어떻게 변화해서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됐는가, 지금까지라면. 그리고 이동통신 산업의 특성 자체가 그런 환경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지금 당장 가까운 미래에 이동통신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해야 될 그런 방향들은 뭐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통신 30년의 변화상과 최근의 스마트폰 보급에 따른 시대적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동통신은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1984년 1세대 AMPS라는 셀룰라 시스템이 도입되고 이동통신을 전담하는 KMT, 지금의 SK텔레콤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회사가 설립되면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는 이제 그때부터 오늘날의 4세대 4세대 LTE까지 30년간의 주요 마일스톤들을 쭉 정리해봤습니다. 다만 앞선 발표에서 지난 30년을 너무나 잘 리뷰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을 위해서 한두 가지 사항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 생각나는데 1989년인가 아무튼 공부 마치고 교육해서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제게 부여된 임무가 뭐냐면은 당시 마지막 5개년 경제계에 이거 작성을 위해서 2000년까지의 이동통신 가입자를 예측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측을 위해서 제게 주어진 자료는 당연히 그게 89년인가 그랬으니까 84년부터 88년까지의 5개년 데이터가 전부였습니다. 잘 보이시죠? 이 데이터 굉장히 명확하게 보이시죠? 네. 그러면 이 84년 4월에 저희 이동통신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9개월 동안 열심히 영업해서 84년까지 모은 가입자가 아까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3,000명이 채 못 되는, 정확하게는 2,658명인가 그 정도였다고 하고, 그 이제 88 올림픽을 맞이해서 그동안 국가 보안 이유로 엄격하게 규제되던 전파 규제를 다 풀고 휴대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1988년 말에 가입자 통계를 보면은 누적 가입자가 고작 2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데이터를 사용해서 예측한 결과가 그 다음에 폭발적인 성장과는 매우 달랐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1,000만 명, 98년에 1,000만 명을 돌파하고 바로 이듬해에 2,000만 명을 돌파하고 이런 것들을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거고, 그리고 더욱이 2009년 스마트폰 도입 이후에 나타난 오늘날의 변화는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변화를 했다 하는 거 한 가지 하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 지난 30년간의 변화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우선 더 말할 필요도 없고 필요도 없이 기능이나 품질, 속도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변했다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근데 이제 비용 측면 얼핏 생각을 하지 않는 비용 측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은 1984년에 우리나라 1인당 GDP가 185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1인당 GDP가. 그런데 이때 이동전화에 가입하기 위한 비용으로는 가입비에다가 가입비는 지금도 있죠. 지금은 폐지된 설비비, 장치비, 면허세, 신청료 이런 걸 다 합쳐서 12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당시에는 이동전화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지불에 대한 비용이 당시 연간 1인당 GDP의 3분의 2를 냈어야 했던 셈이죠. 지금은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그랬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날 2014년 현재
1인당 GDP는 30년 동안 그 15.5배가 증가를 해갖고 2,870만 원이 됐고, 반면에 가입 비용은 1984년의 경우에 비해서 겨우 한 1.8% 수준으로 낮아져서, 이걸 그동안에 이제 화폐 가치하라 이런 거를 아주 무시하더라도, 전혀 무시하더라도 가입 비용이 한 86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 거라고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스마트폰 대중화와 LTE로 대표되는 모바일 데이터 중심 구조로 전환이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도입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한 3년 가까이 늦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도입된 이후에는 확산 속도가 세계 최고로 도입 첫 해에는 한 80만 명 이 정도였던 것이 불과 4년 만에 4,700%죠. 증가해서 이제는 국민 10명당 7명이 사용하게 되었고, 특히 청년층의 경우에는 98%가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중심의 LTE 보급도 도입된 지 단 2년 만에 3천만 명이 넘어서는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뭘 말하느냐? 무선 인터넷과 모바일 웹을 중심으로 하는 스마트 생태계의 빠른 진전으로 이동통신이 통신수단이나 생활편의 서비스 2차원을 이미 넘어섰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구조 재편이나 국가성장과 경쟁력 향상의 요소가 되고 있다 하는 점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이동통신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설명인데, 바로 앞 발표에서 자세히 다뤄졌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ICT, 특히 이동통신 산업은 서비스 제공의 특성상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가입자의 폭발적인 성장과 빠른 기술 발전, 서비스 진화로 인해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두 번째 내용은 이동통신 시장의 변화, 즉 이동통신을 둘러싼 환경 변화는 어떤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동통신 산업의 특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통신의 환경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이동통신 시장이 이미 성장기를 지나서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2010년까지는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과 경쟁 체제의 구축에 따라서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매출도 큰 폭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현재는 경쟁 구조의 정착, 가입자의 포화, 시장 성장의 정책, 그 다음에 점유율이 변화없이 마케팅 경쟁에만 치중하는 모습, 그 다음에 트래픽이 증가해도 수익이 증가되지 않는 현상, 이런 현상들이 큰 특징으로 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동통신 시장이 음성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이용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스마트폰의 확산과 부가통신의 활성화로 음성과 SNS 트래픽은 축소되거나 정체되고 있고, 반면에 데이터 트래픽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동통신 시장 자체가 단순한 음성통신 중심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정보 검색이나 SNS, 모바일 교육, 엔터테인먼트 이와 같은 모바일 인터넷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고, 이런 경향은 LTE의 확산과 사물 인터넷, IoT의 확산, 또 5G로 가면 더 크겠죠.
이런 경향은 점점 확산되고 심화되는 것이 예상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그 ICT 생태계의 진정과 그 참여자의 위상 변화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네트워크 사업자 중심으로 이동통신 시장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급성장하고 부가통신과 단말기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 디바이스 사업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가축을 벌이게 되는 이런 생태계 경쟁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그 매출의 성장률이나 시가총액의 비교만으로도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그 데이터를 보시면은 그 매출액의 경우에 기간통신 산업의 경우에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한 7.3% 성장에 그쳤습니다. 반면에 부가통신과 콘텐츠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138%를 성장을 하게 됩니다. 또한 시가총액도 플랫폼의 대표 사업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의 대표 사업자를 비교해 보면은 오히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게 시가총액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환경 변화가 이미 상당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동통신의 특성 자체도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를 성장 동의, 경쟁 상황, 핵심 경쟁력, 이용자 구성, 이렇게 네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성장 동인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입자 증가와 커버리지 확대 등을 통한 네트워크의 양적 확산 비교였다면, 그 양적 확대가 한계에 부딪히면서 망과 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한 질적 성장 구조로 변모하고 있고, 소위 말하는 CPMG 생태계가 형성되면서 참여자 간 공정 경쟁과 상호 협력이 이 핵심 성장 동인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경쟁 상황입니다. 기존에는 선발 사업자와 후발 사업자 간에 어떻게 하면 그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느냐 하는 그런 경쟁 위주였다면은 이미 시장이 포화가 됐죠. 그러면은 기존 가입자들 그걸 빼앗게 하는 경쟁 현상으로 점차 넘어가고 있고, 이러한 소모적 경쟁은 요금이나 열악을 감소시키고 망고도화 및 투자의 불가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는 점이 우려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핵심 경쟁력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네트워크 규모에 따라서 음성 서비스 커버리지가 얼마나 잘 돼 있느냐, 혹은 그 품질이 어떠냐 하는 게 핵심 경쟁력이었습니다. 반면에 향후에는 망의 고도화 정도, 데이터의 속도와 품질, 그 다음에 결합 서비스, 그 다음에 콘텐츠의 다양성, 플랫폼의 편리성과 확장성, 단말기 가격과 같은 CPD 영역, 생태계 내 CPD 영역과의 융합 능력, 이런 것들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용자 후생 측면입니다. 과거에는 가입자 증가를 통해서 그 서비스 보급을 확대하고 사용자를 사용을 확대하고 함으로써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망유입성 효과를 극대화하면은 이용자 후생도 그 결과로서 증대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앞으로는 품질과 요금의 경쟁, 그 다음에 스마트 시대에 걸맞는 혁신적인 신규 서비스를 누가 빨리 도입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용자 후생 증대에 관건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남은 시간은 그 이동통신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나라 이동통신의 역사는 그 한마디로 엄청난 성장의 역사였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반면에 세상 모든 게 그러하듯이 이런 외형적인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욱이 최근에는 시장에서 보면 이렇게 성장이라든지 발전이라든지 이동통신에 대해서 좋은 면만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시장에서의 혼탁과 혼선 이런 것들이 많이 목격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 아까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미래 융합 시대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우리한테 막 그 손짓하고 있는 게 현재 시점이거든요. 이런 시점에서 이동통신이 내실 있게 발전하고 그 다음에 외연적 도약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이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이런 거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이러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크게 그 세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째가 ICT 생태계네 그리고 타 생태계 간의 어떤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 틀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동통신 산업 자체가 좀 더 발전을 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그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항상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도 그 지적을 하셨지만 발생 가능한 역기능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좀 더 다른 시각, 좀 더 큰 시각에서 리스크 관리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이 세 가지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이동통신이 이제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아니라 일상생활과 산업 활동의 필수 핵심 수단으로 진화했기 때문에 ICT 생태계론과 타 산업과의 융합 촉진 이런 게 굉장히 이런 걸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CPND가 협력 촉진을 통해서 ICT 생태계 내 균형 성장을 촉진하고 플레이어가 균형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생태계 간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걸 가로막는 산업과 부처 간 그 칸막이식 소위 말하는 사이버 규제 이런 거하고 덩어리 규제 등을 개혁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규제 영향 분석이나 규제 측량 조사 이런 거와 함께 ICT 기반 융합 산업 촉진의 구심점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정립을 해서 원스톱 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이동통신 네트워크가 ICT 생태계의 이네블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산업의 체질 강화와 자체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하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쟁정책 프레임워크 개정입니다. ICT 생태계 내에서의 규모와 역할이 크게 변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변화에 따라서 경쟁상황 평가라든지 더 나아가서 분류제도나 진입제도 이런 거 개선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통신 시장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진전이 됐습니다만 단말기 보조금 제도, 요금주 기재 개선, 그 다음에 데이터 중심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요금 체계라든지 상호 접속이라든지 보편적 서비스를 정비하고 이용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정책 추진을 위해서 국제적 조화가 가능하도록 4G와 5G 강대역 주파수 확보 이거를 촉진하고 기존 주파수의 이용 효율화를 촉진하고 그 다음에 5G 핵심 기술 개발하고 사업자 간 자발적 공동 네트워크 구축 촉진 주파수 공동 활용 유도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크게 생각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해서 이를 통해서 먼저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투자를 통해서 연관 산업이 동반 성장하고 이 연관 산업이 동반 성장하면 편리성으로 인해서 이용자 후생이 증가하고 이 이용자 후생이 증가하면 이용자들이 지불 의사가 높아지니까 또 이것이 다시 이 통사의 투자 유인을 제공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빨리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이 모든 정책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오늘 발표의 마지막 페이지에 와 있는데 아까 사실 우리 하 대표님 발표에서 제일 감탄했던 거는 역시 이통사 대표님답게 이 동기화를 잘해서 시간을 굉장히 잘 검수하는구나, 발표 시간을.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발표 시간을 꼭 지켜야 되겠다. 동기화 기능은 없지만 그 생각을 했는데 발표를 하다 보니까 제가 보여드린 시간보다 한 5, 6분 이상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거에 관해서 시간 내에서 조금 제 생각을 한번 다양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우선 이동통신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말한 대로 굉장히 다양한 편익을 주는 건 분명하지만 많은 국민들의 인식 속에 그렇게만 돼 있느냐,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로 보면은 지금 예전보다 고급 단말기로 고급 서비스를 향유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정서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편익적인 측면보다는 이용 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측면에 대한 불만, 여기에 더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가계통신비가 2위와 어떻든지 간에 스마트폰 도입 이후에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도 정책적으로 좀 정책 당국이 걱정해야 될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스마트폰을 기반 정보 격차, 이게 굉장히 심화가 됩니다. 그래서 한 연구에 따르면은 취약계층의 스마트폰 이용률은 국민 전체 평균의 10%에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스마트폰 시대에는 이런 정보 격차가 이 사회적 관계의 격차나 생활 방식의 격차, 참여의 격차, 이런 거로 더 확대 재생산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이 디지털 디바이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우리 모두가 한번 지혜를 모아봐야 될 화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해킹과 개인정보 침해, 이 문제입니다. 이게 해마다 대풀이 되고 급증하고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웬만한 금융사, 유통사, 이통사, 온라인 업체들은 한 번씩 거의 다 털렸고, 한 번 사고가 났다 하면 몇 천만 건, 수억 건씩 이런 사고가 나타나죠. 그러면은 시작한 거는 이런 사례가 각종 스마트 기기와 소셜 미디어가 확산되면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그래서 예전에는 좀 상상하지 못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버시와 관련해서는 제가 다른 곳에서도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년 전에 미국에서 실제 발생했던 잘 알려진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한 대형 유통사가 여고생 딸 앞으로 임신 관련 선정과 함께 할인 쿠폰을 보내오니까 화가 나는 아버지가 점포로 들어가서 미성년자한테 임신 권유하는 거냐, 그래갖고 더 크게 강의했다가 나중에 실제로 보니까 임신한 걸 판명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사과했던 사례가 2년 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는 유통사가 어떻게 부모보다 더 빨리 딸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됐느냐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구매 내역이나 우리가 방문하는 쓰는 앱, 웹사이트,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빅데이터로 분석해 보면은 출산 예정일까지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례는 프라이버시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더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이 우리 사회에는 된장녀 지하철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망간 논란은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절제와 균형이 무너지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전반적인 지금까지와는 달리 일회성 사고가 아니고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정책을 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대표님께서도 마지막을 이런 거의 같은 톤으로 장식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ICT 발달로 다양한 업무를 동시다발적으로 크게 처리할 수 있어서 이제 굉장히 좋은 점도 많지만 과연 의미 있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특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충분히 시간을 들이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면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저 스스로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창조적 사고 능력 이런 거를 상실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 다음에 진정한 창조와 혁신을 위해서는 속도와 함께 깊이를 같이 고려하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러한 균형 감각을 찾는 것조차도 예를 들어서 이동통신이 더 발전하면은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한다면은. 그런데 이제 당장은 요즘과 같이 엄청난 양의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얻을 수 있는 이런 스마트폰 시대에서는 정보 획득 이런 거보다는 뭐가 중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어느 책에선가 읽었던 귀절 가끔은 인터넷을 꺼라 그 다음에 스크린에서 눈을 떼라 그리고 여기 대표님과 여기 계신 이 통신사 이통사 여러분들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그분들을 포함해서 정말 가끔씩은 휴대폰도 꺼라 그리고 멈추고 호흡하고 생각해라 뭐 이런 구절도 이통사에서 이제 그쪽으로 솔루션이 나오겠지만 그런 솔루션이 나올 때까지는 한 번씩 개인적으로 트라이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